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전 예술가인 동시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해온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제 콘텐츠의 재료들입니다. 노예 인증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는 위협입니다. 전 살인자도 강간범도 아닙니다. 전 박사입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블랙에서 다뤘던 범죄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범죄자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이 범죄자를 살인범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니까 약간 예상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2020년 봄 대한민국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을 협박해서 소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만든 수십 개의 채팅방을 통해서 경찰이 추산하기로 15,000명에게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위 N번방, 뭐 박사방, 네네. 야 진짜 나 정말 떠들썩했었죠. 네. 정말 나올 게 나왔네요. 자, 얘기하신 그 중심에 SNS 채팅창 뒤에 숨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포주 역할을 했죠. 박사방 조주빈입니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불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해온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의 여성에게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공유해온 텔레그램 박사방. 검찰은 조 씨가 운영한 대화방이 최소 38개라고 밝혔습니다. 성착취물 유표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판단하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십니까? 저 이제 박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박사 닉네임을 쓰기 전에 박사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지털 성착취로 옮겨오면서 장자를 빼고 이제 박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주빈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시작한 게 2019년 9월이었습니다. 메신저 중 하나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고요.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돈을 받고 유포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에 검거가 됐으니까 사실 박사방의 범행 기간은 6개월 정도예요. 근데 이 6개월 동안에 피해 여성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명? 한 20명은 좀 더 되지 않을까요? 한 30명 정도? 조주빈에게 성착취를 당한 피해자의 숫자가 6개월간 74명에 달했습니다. 와 6개월 동안 74명이요? 그렇죠.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그 피해자들만 74명이고요. 밝혀지지 않은 그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16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중학생도 있었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피해가 됐고요. 정말 이 피해자들은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결국 온라인 채팅방에서 갇혀가지고 수백 번, 수천 번 정말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조주빈에게 간접 연쇄 살인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과연 조주빈이 만든 세상 박사방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표현까지 쓴 것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데. 무슨 일 있으신 건가? 노예. 인증합니다. 노예 인증? 아니 이게 제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노예 인증이 뭐예요? 옷을 벗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은 저렇게 이제 조주빈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회사 화장실에서 영상을 저렇게 찍어서 조주빈한테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 예술가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죠.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 그렇죠. 이게 협박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예술가인 동시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저와 고객들 사이엔 약속된 대가가 오고 갑니다. 우리 고객들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전 그걸 충족시킬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겐 좋은 노예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최상의 예술을 감상하게 될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친구, 부모님, 동네 사람들이 그동안 네가 찍은 사진 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지 않아? 뭐 정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데. 며칠 전에 너같이 건방진 애가 한 명 있었지. 우리 직원이 손을 좀 봐주고 왔어. 거짓말 같으면 한번 시험해보든가. 카운트다운 시작한다. 10.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9, 8, 7, 6, 5, 4, 3. 이제 2초 남았네. 2, 1. 대답 안 해? 그럼 알았어. 사람 완전히 몰아세우는. 저런 영상이 몇 명한테 유포가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야, 진짜 사람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작품을 만드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이야 늘 있는 법이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때부터 작품의 재료들은 온순한 노예가 됩니다. 여자들이 불쌍하진 않아요. 제게 여잔 그냥 돈일 뿐인데요, 뭐. 저와 제 왕국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저렇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74명이나 된다는 거잖아요. 야, 저게 얼마나 큰 공포겠어. 이들이 제 콘텐츠의 재료들입니다. 일명 노예죠. 손가락 하나로 이들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기분. 뭐라 표현할 수 있을지. 짜릿함? 흥분? 그 정도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전 꽤 유명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예술가로 인정도 받고 있고요. 그건 모두 제가 만든 콘텐츠 덕분입니다. 이건 저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왜냐고요? 전 박사니까요. 에휴, 말이 안 나오네. 진짜 기가 막히네. 지금도 그 삭제되지 않은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처벌이 되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주빈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노예 인증합니다. 뭐 이런 말을 시키거나, 야, 심지어는 무슨 커터칼이나 펜으로 직접 자신의 몸에 이런 뭐 노예라고 이렇게 새기게 했다고 해요. 직접 새기게 했다고. 네. 특히 노예라는 그런 또 단어를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죠, 사람한테? 그렇죠. 이건 뭐 그 인간을 정말 구분짓는 말도 안 되는 그 폭력적인 단어고요. 실제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박사방 참여자들한테도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든지
당신들이 갖고 있는 성적인 환상을 여기에 다 쏟아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뭐 제어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새끼손가락을 들고 뭔가 인증을 하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구구 성형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랍니다. 일종의 그냥 뭐 놀이처럼 여겨지는 행위라고 해요. 실제 이 손가락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사방의 시그니처 뭐 포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법정에서도 피해자들한테 새끼 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가 뭐냐? 이 검사의 질문에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 자신이 굉장히 뭔가 이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동작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서 나는 브랜드화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조지빈이라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범죄가 어떤 하나의 문화고 자기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예술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이 범죄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착취물을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그런 정신 나간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난 참. 조주빈의 행위는 본인 딴에 정말 사업이었고 사업적으로 더 확장이 됩니다.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른바 대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듭니다. 피해자의 영상과 신상 정보로 대백과사전이라는 자료를 만든 뒤에 여성들을 마치 상품처럼 선전하고 조롱했습니다. 조주빈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자료. 박사의 대백과사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노예를 분양받게 해준다, 가지고 놀게 해준다 등의 문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는 자료 상단에는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신분증 사진이 붙어 있고 사진 아래에는 조주빈이 직접 적은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들이 공개돼 있습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들의 학교와 SNS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리해 이 백과사전이라는 곳에 포함시켰는데 여성들의 특징을 마치 상품처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주빈이 실제로 직접 올린 글입니다. 어느 가학 성애자들과 다르게 박사의 작품들엔 스토리가 있고 배우들의 열정이 있다. 아트박, 아티스트박, 포르노를 예술로 승화시킨 사나이. 박사는 배우들을 협박하지 않는다. 박사의 작품을 보면 노예들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한다.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한다. 얼굴이 팔려도 계속하는 노예도 있다. 이것은 영업 비밀이자 아트박이 아티스트인 이유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을 배우라고 지칭을 한 건가요? 아니, 이런 걸 예술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로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을 보고자 많게는 수백만 원씩 돈을 내고 박사방에 들어간 참여자가 15,000명이라고 합니다. 15,000명이 저런 영상을 돈을 주고 봤다는 거예요? 일단 경찰 추산입니다. 박사방에 잠깐 참여했다가 퇴장한 참여자들 이걸 다 포함한다면 뭐 훨씬 더 많겠죠. 온라인 범죄 특성이 결국 이제 가해자가 사라져도 피해 영상물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끝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재생산되고 재유포가 되고 있죠. 조주빈이라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이한 악행을 이렇게 저지른 건가요? 과거의 조주빈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디서나 보이는 그냥 평범한 애였다. 학창 시절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모두가 다 얘기했는데 왜 도대체 이런 조주빈은 만 23살입니다. 스스로를 악마라고 칭할 만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지난 행적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오랜만이다. 야 근데 너희들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정말요? 선배, 이번 MT 가요? MT?
아, 다음 주에 가는 거? 가야지. 선배, 오늘은 뭐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는데. 근데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약간 느낌. 외톨이 같은 느낌이. 나한테도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날이 올까? 나 약속 있는데. 가난하고 못생기고 키도 작은 나 같은 놈한테? 참 세상 거지 같네요. 현실이 찌질할수록 인터넷 세상 속으로 파고들었죠. 그러다 보니 보이스피싱범, 마약범 같은 사기꾼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더군요. 그놈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오늘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로써 총 5번의 감사장과 금일봉을 받은 것이다. 지난번엔 보이스피싱범, 이번엔 마약범들이다. 이런 놈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일조했다는 것이 뿌듯하다. 사기꾼들 정보를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다들 절 보고 좋은 일 했다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칭찬하더군요. 돈도 주고요. 그 환호와 박수 소리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배, 이번 MT 가요? MT? 아, 다음 주에 가는 거? 가야지. 재밌을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가요. 같이 가요. 그래, 가자.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되려고 전 하지 연장술을 받았습니다. 정강이 뼈를 잘라 철심을 넣고 외부 고정장치를 달았죠. 매일 조금씩 다리를 늘려 결국 키를 커지게 하는 수술입니다. 통증 정도를 1부터 10까지로 구분했을 때 이 수술은 최소 8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다리를 무려 6cm나 더 늘렸으니까요. 야,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좀 있었었네. 수술까지 할 정도면. 하지만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저 같은 놈에겐 현실이 제일 고통스러우니까요.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을 이 수술에 쏟아부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 고통이 끝나 멋진 놈이 되면 돈 그거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요 뭐. 병원 생활은 참 지루하고 심심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해도 시간은 남아돌고 좀이 쑤신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마약 사기. 뭔가 불안한데. 저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저거를 잡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마약범 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수법을 나도 한번 써먹어봐?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슝 사라지는 거죠.
사기당했단 걸 알아채도 걔네가 뭘 어쩌겠습니까? 진짜 마약범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신고는 언감생심이죠. 나만 조심하면 절대 안 걸립니다. 현실의 쭈구리가 마약범 뒤통수 치고 도망갔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네요. 자신 있냐고요? 당연하죠. 전 마약범도 경찰도 텔레그램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본인이 말한 것처럼 현실에서는 자기가 쭈구리인데 이 핸드폰만 들면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네 지금. 돈도 조금 벌고 키도 커졌지만 약간의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흔한 수술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하던데 그게 하필 저한테 생겨버렸네요.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사는 게. 이 수술이 잘 안 됐나 봐요. 약간 좀 다리를 쩔뚝거리네. 컴플렉스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음식을 씹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보니 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장애가 있으니 막노동도 못하고 가진 게 없으니 사업도 못하고 학벌도 시원찮으니 좋은 회사 취직은 애초에 텄습니다. 하물며 얼굴도 이 모양이니 연애는 뭐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돈도 벌던 그 쾌감 다시 또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잘하는 걸 해야겠죠. 뉴스를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요. 마약범들 뒤통수 친 것처럼 전 정말 완벽하게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보면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는 뜻인데 정말로 단순히 돈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보니까 한마디로 그 열등감 때문인 것 같거든요. 아니 생김새도 보면은 뭐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만한 뭐 생김새가 아닌데 아주 평범한 얼굴인데 저런 열등감을 가졌다는 건. 네, 여하튼간에 자존감은 굉장히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조주빈은 바깥 세상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이 집밥 만나냐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유명인의 관상을 보거나 포토샵에 정보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 또 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식의 끝이란 닉네임으로 무려 477건에 달하는 이런 답변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했네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 마약 사범, 뭐 검거에도 도움을 줘서 감사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 정말로 이게 선의로 도운 게 맞을까요 이게? 그 범죄자들을 잡아서 남들에게 평가받는 존경, 뭐 호상, 칭찬 이런 인정 욕구가 아마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격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가, 또 범죄자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이 과정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보니까 사지 연장술을 했잖아요. 왜 하게 됐을까요? 예,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또 자신의 이마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다고도 하고 또 164cm였다고 그래요, 키가. 그래서 그 사지 연상술을 해서 불만이었던 키를 좀 늘리고자 한 거죠. 그런 힘든 수술 끝에 키는 170cm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작용이 생겼고 그게 이 범행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 이 조주빈은요, 이제 10개월간 그 수술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제 메신저, SNS를 들여다보면서 보안성이 높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요, 총기나 마약을 판매하겠다. 이런 허위글을 올려가지고 무려 997회나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황당하게도요, 그 중에 12명한테 무려 866만 원을 편취를 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N번방이라는 것을 접하고요, 불법 영상물을 올려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궁금한 게 N번방이랑 박사방이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텔레그램 성범죄의 시초격인 갓갓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갓갓이라는 운영자가 2018년 11월에 개성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채팅방입니다. 각각의 컨셉을 가진 방이 1번부터 이제 이렇게 N차별로 간다고 해서 이제 N번방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8번까지 이렇게 운영되어 있는 N번방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N번방이 해체가 되니까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채팅방을 조주빈이가 박사방으로 만든 거죠. 사실 가까이 만든 그 N번방도 용서할 수 없는 죄죠. 근데 조주빈은 더 나아가서 참여자를 끌어모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악랄한 범행을 감행합니다. 박사방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돌아다니다 알게 된 대화방이었습니다. 품질이 그다지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열광하더군요.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막연하던 생각이 확신으로 바뀌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 대화방이요, N번방의 음란물을 유통하는 완장방이라고 하는 대화방의 내용들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계획이 쫙 떠올랐다니까요. 미끼를 던졌습니다. 마약범들한테 했던 것처럼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물고기가 입질하겠죠. 물었네요. 이제 조금씩 슬슬 물고기 자신도 알지 못하게 낚싯줄을 당기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는 놈이 바보라고.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하는 놈이 바보가 아니고 못 속이는 놈이 멍청한 거죠. 계획만 완벽하면 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뿐입니다. 그렇게 신선한 물고기를 낚았으면 이제 맛있게 요리할 차례입니다. 전 여자에게 돈을 줄 상대방 남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간단한 선물 같은 걸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밀한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자가 순순히 사진을 주냐고요? 안 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저만의 방식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보낸 신분증 사진이 여자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게 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젊고 예쁜 여자들. 사람들은 제 작품을 좋아하더군요. 물론 돈도 꽤 벌었죠. 하지만 그 방에서 계속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죠. 저런 영상을 돈을 내고 이렇게 본다는 놈들도 좀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저한테 낚였다. 그 말입니다. 미안하지 않냐고요? 왜 미안해야 하죠? 어차피 그들도 당당하게 요구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약범들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쟤는 또 뭐죠? 실제로 조주빈의 저 성착취물을 인상 깊게 본 어떤 사람이 조주빈에게 저런 식으로 성착취방을 만들어줍니다. 무법지대라는 그 박사방의 시초가 되는 성착취방입니다. 누군가 제 작품을 눈여겨봤나 봅니다. 스카웃 제이가 들어온 걸 보면요. 드디어 제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법지대를 거친 전 드디어 제 왕국을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박사방이죠. 이제 제 세상이 열린 겁니다. 좀 더러워. 진짜 더럽네요. 진짜 댓글 수준이 정말. 사람들이 제게 환호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의 왕국을 더 크게 키우고 싶었죠. 그러려면 다른 곳과는 확연히 달라야 했습니다. 이곳은 등급제로 운영합니다. 맛보기만 하셔도 되지만 더 센 거, 더 고어한 걸 원하시면 포인트를 쌓으십시오. 공직자 12만 포인트 이상, 상류층 3만 5천 포인트 이상, 시민 15,000 포인트 이상, 중산층 10,000 포인트 이상, 한부모 가정 7,000 포인트 이상, 비자 소지자 5,500 포인트 이상. 하나, 채팅 많이 하기. 둘, 금전 결제, 비트코인 환영. 셋, 박사방 홍보, 인증. 넷, 음란물을 박사에게 양보 후 경매 입찰. 다섯, 삐라를 다른 곳에 게시, 인증. 더 세고 은밀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왕국은 견고해집니다. 자신들의 흔적이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사슬이 된다는 걸 알고도 중독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이 왕국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믿는 건
약점과 돈,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왕국의 주인, 별 중에 별, 여러분의 박사, 그게 바로 접니다. 실제로 이 조주빈이가 이제 2019년 9월에 최초로 이 박사방을 개설한 뒤에 바로 금원 지급을 장려하는 등급제,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을 관리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6개월간 이 조직에서 이제 가담을 해서 활동한 조직원이 38명입니다. 이게 바로 박사방 조직도입니다. 자,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유인, 성착취, 유포, 수익금 인출 이렇게 총 4단계로 조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박사방의 핵심 조직원이자 공동 운영자는 총 3명이었는데요. 사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신혼 미상입니다. 이 인물은 직접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채팅방을 운영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붓다는 실명이 공개가 됐죠. 검거 당시 만 18세였던 강훈입니다. 엄청 어려. 피해자를 유인했고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원호, 만 19세인데요. 현직 군인 신분으로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하는 마케팅 역할을 맡았죠. 마케팅. 자, 이들을 중심으로 3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박사방의 운영을 도왔고 조주빈에게는 수고비라는 명목의 성과금이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행동대장에 수급체계, 홍보, 마케팅 이거 뭐 거의 뭐 조직폭력배와 뭐 다를 바가 없네요. 네,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사막이라고 하는 자는 조주빈한테 이 박사방의 시초가 된 무법지대 이 방을 개설해준 인물입니다. 이 붓다이 강우는 텔레그램 게시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 컴봇 활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조주빈과 이제 박사방을 함께 만들면서 이 범죄에 가담을 했고요. 이기야로 알려진 이원호도 역시 이제 박사방을 개설 초기부터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개설 초기부터 알고 지냈으면 서로 얼굴도 아는 사이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디지털 성범죄가 조직 범죄이긴 한데 메신저로만 이 범행을 지시하고 공범자들하고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텔레그램 속에서만 이루어졌었고요. 조직원들 중에 이 박사의 신상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다시 조직도로 돌아가서 저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유인팀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를 취득하고 협박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닉네임이 도널드 푸틴이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냐? 사회복무요원 강 씨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면은 혹시 그 피해자들 신상을 좀 그렇죠. 털려고 또 그런 어떤 거 아닌가요? 행정 라인에 손을 닿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조주빈은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들이죠. 이 아르바이트를 이제 제안을 한 뒤에 개인정보 한 건당 15만 원을 주고 이 피해자는 물론 그 피해자의 가족들, 부모 또는 이제 뭐 지인들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를 이제 전부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거부할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내 직원들을 보내서 뭐 성폭행을 하거나 죽이겠다. 이런 그 살해 위협까지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이 생겼고 이들이 협박에 응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성착취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동영상들, 성착취 영상을 만들도록 강요를 하죠. 자, 이렇게 성착취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면 유포팀이라고 했죠. 그 팀이 실시간으로 유포를 하는데 이 팀은 한 가지 역할을 더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박사방 운영 및 회원 관리. 바로 여기서 등급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피해자의 사진 몇 장 정도로만 공유되는 이 샘플방, 이 무료방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모인 참여자들이 조주빈에게 이제 뭐 돈을 지급하거나 또 뭐 대화에 많은 참여를 하거나 박사방을 홍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면 경험치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지불해주면서 포인트가 쌓여가면 시민방이라고 불리는 그 특수한 그룹방에 이제 입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면서 등급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격적으로 이 시민방이라는 곳에서 그 불법 영상물들이 이제 배포가 시작된 거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시민방은 자신이 원하는 성착취물 내용을 이제 조주빈에게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성착취 범행을 하기 전에 어떤 공모를 위한 방이었습니다. 공모였어. 그렇게 더 높은 수의 영상물을 볼 수 있는 방은 유료방이에요. 근데 이게 3단계를 걸쳐서 존재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1단계의 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리고 2단계 방은 70만 원. 3단계 가장 높은 방이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내야지 입장이 가능했고 조주빈은 이걸 후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급제를 만든 거죠. 이 고액방 참여자들을 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입장료가 70만 원. AV도 이것보다 비쌉니다. 연예인 및 온갖 일반 여자들의 믿지 못할 광경을 보는 걸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싼 가격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네 진짜. 70만 원이라는 돈에 이런 영상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진짜 끔찍한. 조주빈은 참여자들에게 돈을 받는 방법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빈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송금액, 송금한 주소 등 이런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서 어둠이라고 불리우는 다크 코인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은 인출책 조직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야, 이건 뭐 캐면 캐수록 진짜 악독한 놈들이네요, 진짜. 아니, 그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조주빈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밝혀진 액수는 1억 8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금액 모두는 조주빈이 검거가 됐죠. 범죄 수익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몰수가 됐습니다. 아니, 물론 1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은 큰 돈인데 저런 적은 돈을 벌려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진짜. 일단 이제 경찰에서 밝힌 것은 뭐 1억 800만 원이고요. 그 가상화폐 가치는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이제 숨겨놨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NS 채팅창 뒤에 숨어서 권력욕, 무력을 맛본 조주빈은 점점 괴물로 변해갑니다. 결국 온라인상에서만 피해자의 숨통을 조이는데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까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 세영이 그동안 잘 지냈어? 응. 오빠 근데 왜 그동안 안 왔어? 오빠는 좀 바빴어. 그럼 오늘은 안 바빠? 오늘은
세영이 보러 오는 날이니까 하나도 안 바빠. 진짜? 신난다. 오빠 빨리 가자.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조주빈은 흑사방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도 3년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의 봉사 횟수는 무려 57회에 달합니다. 심지어는 장애인 지원 팀장까지 맡았다고 해요. 뭐지? 완전 이중인격자인 건가? 뭐죠? 전에 연락드렸는데 계속 무시하셨네요. 이러시면 행동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미 씨가 아니라 유미 씨 부모님이 피해를 볼 겁니다. 염산, 커터칼, 발목 등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일 겁니다. 저희 쪽 직원들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가족들이 다칠까봐 신고도 못하고. 정말 협박에 공갈에 아주 진짜 악질들이네. 유미 씨가 아니라 가족이 다칩니다. 흥신소 박 대표 올림. 항상 하는 봉사지만 할 때마다 어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건 참 보람되고 뿌듯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74명의 노예를 거느린 박사도, 봉사하러 다니는 건실한 청년도 모두 다 저의 얼굴입니다. 이벤트를. 게임 이벤트. 어느 날부턴가 내 왕국의 백성들이 더 큰 자극을 원했고, 전 당연히 그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수요와 공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물론 돈도 무시할 수 없죠. 게임은 무조건 쉬운 걸로, 가위바위보, 노래 가사 이어적기, 글 많이 쓰기 같은 게 딱입니다. 왜냐, 그래야 다들 미친 듯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다 심심풀이 땅콩이다. 이겁니다. 재밌잖아요. 안 그런가요? 진짜 그야말로 뭐 그냥 범죄자들의 속을 집단이네, 집단. 올 게 왔군요. 언젠간 이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판을 짜야겠군요. 이왕이면 정말 어린애, 누구나 좋아할 새로운 노예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어린 학생들,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그거 그냥 쉽게 보낸다고요. 이게 범죄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거지. 하긴 다른 알바로 해도 신분증은 다 주는 거잖아.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여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러려면 여자들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가족들, 신상까지. 무섭다 진짜. 역시 나랏밥 먹는 사람이라 믿음이 갑니다.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이 친구 덕분에 요새 한결 일이 편해졌거든요. 말을 못 알아듣네. 시키는 대로 안 해? 집으로 찾아갈까? 네 동생 신체 일부 잘라서 집 우체통에 넣어야 정신 차릴래? 여동생 사진도 보내. 가슴 나오게 찍고. 안 보내면 알지? 신고하려면 해봐. 내가 있는 국가는 수사가 안 돼. 난 분명히 말했어.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인생 끝까지 망가뜨리겠다고. 이거 보는 즉시 답장하지 않으면 네 부모한테 연락할 거야. 아니면 직접 나와. 한 번만 말 잘 들으면
이상 연락하는 일이 없을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지시를 잘 따라주시면 금방 끝날 겁니다. 아이고. 애한테 이제 이 가상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이제 현실에서까지 지금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범죄가. 일단 여자분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여자분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세요. 여자분은 그럴 때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세요. 여자분 소리 지르거나 도망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고스란히 영상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세요. 아, 엉덩이에 노예라고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진짜 인간 말종같들이네, 진짜. 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간 시작해주세요. 순진하고 맹랑한 어린애 덕분에 아주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제 지시를 잘 따라준 직원에게도 분명 좋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번 영상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좀 더 창의적인 아트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조리돌림 토크쇼라고 할 수 있으려나? 채팅방에 노예를 초대해서 참여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겁니다. 생생한 현장성을 느낄 수 있게 무려 라이브로 진행해볼까 하는데 아주 유쾌한 경험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얼굴 들어주세요. 전 제 사람들과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그래야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도도한 애들이 박살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환호할 때 전 쾌감을 느낍니다. 저건 엠번방이 아니라 쓰레기들 방이라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저렇게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저거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그거나 대화방 나가는 날 아시죠? 주소 대화방에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전자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군요. 명심하세요. 전 생각보다 아는 게 많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제 아트 콘텐츠를 찾는 이들은 다양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 나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다. 벌써? 쉬어. 아주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남자들. 매일 누군간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평범한 남자들. 눈 돌리면 어디에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바로 절 별 중에 별로 만들어준 거라 할 수 있겠네요. 전 살인자도 강간범도 아닙니다. 전 박사입니다. 제가 본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너무 끔찍한데 사실 뉴스나 기사로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정말 그 장소까지 가서 성폭행을 한 게 정말 사실인 건가요? 지금 정말 뭐 끔찍한 일이죠. 근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소 2명의 여성 피해자가 실제 조주빈의 지시를 받은 소위 조직원 공범이죠. 네,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촬영이 됐고요. 실시간 노예 강간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수만 명의 박사방 참여자들에게 유포가 됐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범죄라는 의식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놀이처럼 저렇게 성착취를 즐겼다는 건데 당시에 범행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피고인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한 후 참여자들의 투표 뒤 그중 인기 투표 1위를 차지한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땡땡녀라고 이름 붙여 그룹방에 올린 뒤 눈치 게임, 가위바위보, 노래 가사 말하기 같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해서 한 명씩 강퇴를 시키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에게 피해자에게 원하는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등의 주기적 활동을 최소 10회 이상 추진하였다. 이야, 진짜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 얘기를 이렇게 듣는. 인간 말종이네 말종. 그 잔혹한 행위들이 주로 이제 150만 원 이상의 이제 입장료를 받는 소위 이제 고액방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소한 이 방에는 20명 이상의 참여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주빈은 사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고액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더욱 잔인한 이벤트를 여는데요.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지만 유료 회원이 되어 피해 여성들을 분양받으면 실제 성폭행도 가능하다. 2019년 10월 5일
실제로 성범죄까지 벌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야, 진짜. 지금 피해자는 이제 실제 나이가 이제 15살이 이제 미성년자이고요. 돈 벌 생각이 없냐는 쪽지를 받고 처음에는 조주빈이 시키는 대로 뭐 새끼손가락을 올린다든지 얼굴 사진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점차 노출한 사진, 심지어 뭐 여동생하고 같이 이제 뭐 상의를 탈의한 이런 사진까지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고 이런 경험은 상상조차도 못할 영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자, 그런 피해자에게 조주빈은 직원을 보내서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알바비를 전달할게. 그러니까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고요.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진짜 악마예요.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냥 미성년자잖아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 너무 싫네요, 진짜. 제가 사실 그 조주빈이 벌인 이 온갖 범행 중에서 정말로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이 저렇게 성폭행을 저지른 자신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그 조직원을 채팅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성폭행 과정을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벤트를 열어요. 이 완전 미친놈들이죠. 심지어 이 방에는요, 피해자가 초대가 됩니다. 피해자가요? 네, 피해자는 근데 이제 한 글자도 못 올리게 채팅을 막아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유료 회원들에게 성착취 영상 공개했죠. 외모와 영상에 대해서 지들끼리 막 평가하는 말을 마치 그냥 희덕거리면서 그 과정을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할 짓이라는 표현을 떠나서 인간이 얼마나 더 악마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끝이 없네요. 이 악마 같은 행위를 벌인 조주빈과 그 일당들은 어떻게 덜미가 잡히게 됐습니까? 그 2019년 7월 N번방에 관련된 그 채팅창을 목격한 익명의 제보자가 사이버 수사대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착취 영상과 사진들을 증거로 내밀었고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획 보도도 올리면서 세간의 N번방과 유사한 방인 박사방 사건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공간이 이제 텔레그램이잖아요. 이 텔레그램이 뭐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텔레그램이 어디에서 누가 운영하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 정보를 지금 우리가 수사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또 원칙적으로 자신들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수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조주빈은 이걸 다 알고 이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상에서 벌어졌고요. 암호화폐로 이제 돈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누가 보내고 누가 수령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또 노력과 이런 그 조사가 필요하게 되죠. 추적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럼 어떻게 잡히게 된 건가요? 이 결정적으로 이제 국내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서 수상한 암호화폐를 이제 환전해가는 이 강 씨라는 인물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야기가 이제 시작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돈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의 길고 긴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잠복 수사죠. 네. 이 잠복은 정말 피말리는 시간을 2달 이상 이어집니다. 잠복 끝에 이제 누군가 소화전을 열어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또 다시 다른 남성에게 돈을 건넸는데요. 또 그 남성을 따라가 보니까 그 남성이 지하철로 이동을 하던 중에 서명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서명을 하고 갔는데 여기에 조주빈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 이게 안 잡히려고 아주 그 조직적이고 그 2중, 3중 이렇게 트릭을 썼네요. 이 시민단체가 어디라도 그 서명 운동을 하게 되면 신원이 정확하게 밝혀지어야만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냥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주빈의 신상 정보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A 씨가 이제 여러 차례, 수차례 이제 택배를 통해서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이력, 또 범죄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이제 조주빈한테 다 모인다 이런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조주빈이 이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이제 확실한 경찰이 집 앞에서 이게 끝없이 잠복을 했는데 왜 잠복을 하게 되냐면요. 디지털 성범죄, 텔레그램 범죄는요. 순식간에 자료가 날아갑니다. 증거가.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집을 부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일단 침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이미 증거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끝없이 스스로 나올 때를 기다리는 이런 수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20년 3월 16일에 오후 5시가 되어서 결국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 조주빈이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배회하고 있던 조주빈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체포를 하면 집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빌라 건물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30분 뒤 경찰에 붙잡혀 밖으로 나온 남성.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 체포 장면이 있었죠. 그날 이제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발견된 것이 이제 현금 1억 3천만 원이 그 이 박스 안에 담긴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출처를 확인을 해봤더니 박사방이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때 이제 압수한 물건 중에 휴대폰을 9개를 압수를 합니다. 근데 그 9개의 압수한 휴대폰에서 박사방 그 운영자들의 정보들을 전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범들을 전부 확인하고요. 수많은 공범들을 모두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오만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피해자들을 괴롭히던 조주빈은 결국 체포가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피해자들께 할 말 없으십니까? 사장님, 시장님,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게 무슨 준비한 멘트를 하듯이. 저 표현도 들을 때마다 너무 이젠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도 잡혀서 한다는 말이 유명인들을 또 막 들먹거렸어요. 조주빈은 이 성착취 이거 외에도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 사기를 쳐서 4,800만 원 정도를 편취하게 됐는데 그걸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별별 짓을 다 하셨네. 그러니까 진짜 이 사건에서 정말 사죄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 피해자들인데 74명의 피해자들한테는 진심으로 뭐 사과도 공식적으로 안 했잖아요. 좀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아주 상식적인 멘트 그냥 뭐. 그 조주빈의 입장에서는 사과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사람들한테 그 보여주고 싶은 것, 나는 그 이런 파렴치한 성범죄가 아니고
정치인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급의 사람이다. 그 우월함을 이제 드러내는 거고요. 저 상황에서까지.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사실 조주빈 하면은 이 목에 깁스한 그게 떠오르잖아요. 이건 왜 다친 건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맞은 건지. 그게 자해로 생긴 상처라고. 예, 자해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유치장 안에서 뭐 볼펜을 삼키고 뭐 화장실 그 세면대에 막 머리를 찢고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나는 박사가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답니다. 그래서 조주빈과 이 공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자,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등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유사성애의, 강간, 강제추행 등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요. 2021년 10월에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42년. 그리고 이제 강훈을 비롯해서 이제 박사방의 핵심 조직원들 10명은 징역 7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건 그냥 무기 아닌가요? 이 조주빈에 대한 형량은 42년. 지금 우리가 한 행위로 보면 너무 작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범죄의 평균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충 뭐 예상이 되십니까? 조주빈이 42년이면 되게 적은 거 아닐까요? 범죄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는 좀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는 징역 3년에서 최대 10년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약하네요. 근데 조주빈은 어떻게 42년을 선고를 받은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주빈이 42년을 선고받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범죄 혐의 이외에 조직 범죄로 처벌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뭐 심지어 이제 조직폭력배도 아닌데요. 일면식도 없는 뭐 사이버상에서 만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114조에 의해서요. 조주빈이 이제 범죄 단체 조직의 소위 수괴, 우두머리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4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2년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조주빈이 25살, 만 26살에 42년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출소하고 사회에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또 저질릴 수 있는 나이잖아요, 사실. 심지어 가석방이 되어서 나오는 예. 이런 분노할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서 뉘춤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지내나요? 일단 뭐 조주빈은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구치소에서 반성문을 100장이 넘게 100장?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재판 중이던 2021년 8월에는 조주빈입니다라는 블로그에 여러 개의 글이 올라옵니다. 감옥에서 블로그를 한 거예요? 네, 그 블로그 운영은 이제 조주빈의 아버지가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옥중에서 작성한 조주빈의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이제 게시를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지극히 조주빈의 시각에서 박사방 사건에 대한 총정리, 검거 그리고 재판 과정 이 와중에 느낀 어떤 심정적인 것들이 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뭘 또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 판결은 잘못되었다. 이 법 적용이 잘못되었고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거는 2021년 10월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조주빈의 글인데요. 편지 맨 끝에 적힌 날짜는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42년형을 확정받은 날이에요. 조주빈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최종 선고 받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내 생일이에요.
10월 14일 생일날 42년형 받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난 처음부터 내 죄를 인정했어요. 말했잖아요.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판결은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을 못하는 거죠? 더 낮은 형량을 기대했으니까. 아니 제가 죄를 지은 건 분명히 맞는데 솔직히 42년형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난 누구도 강간한 적이 없어요. 범죄 조직?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조직? 생일날 이렇게 비참한 선물이라니. 짜증나네요. 자기는 누구도 실제로 강간하지 않았다는 저 말이 저게 지금 말인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거랑 뉘우치는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을 크게 느끼지를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콘텐츠에 등장하는 어떤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 정도로 취급해야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과 어떤 삶과 영혼을 자신의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범죄 정말 살인 범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삐뚤어진 가치관입니다. 돈 때문에 박사방을 개설했고요. 74명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주빈과 그를 도왔던 조직원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사방에 참여했던 15,000명의 또 다른 공범들, 그들에 대한 단죄가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사장!4일 전부터 갑자기 톡으로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저희도 좀 처음에 당황했어요. 사실상 증거인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하지 않고 있어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피해 정도 심각하고 또 죄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텔레그램 앱의 특성상 영상 시청을 위해선 다운로드가 전제되는 만큼 미성년자 음란물 소지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텔레그램 방에서 입수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놓고 특정되는 대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이 박사방에 참여했던 모든 참여자들은 실수다,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고요. 이 성착취물이 돌아다니는 텔레그램 방인지도 몰랐다, 뭐 이런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법에서 그 불법 촬영물이죠. 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이런 건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조주빈이 이제 검거된 이후에 이런 그 불법 성착취물, 촬영물들을 소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 소지만 하고 있어도 10년 이상의 징역. 어쨌든 뭐 이들에 대한 책임.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이런 공급들이 이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8일이었죠. 그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했고 또 모텔에서 유사 성폭행까지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가 2015년서부터 21년까지 이 촬영한 성착취물이 무려 1910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만 해도 120여 명에 달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조주빈이 검거된 이후에도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보고자 하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또 그것을 보고 즐기는 이런 공범들이
벌을 받지 않는 한 우리의 분노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려 9통의 편지를 보내온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안양의 자기 동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희진이와 예슬이. 결국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도 교통사고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네. 사람 더 죽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제가 죽이는 거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 유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죽이나요? 네, 망언이네요 진짜. 어떻게든 재심을 청구해서 사형을 면하고 싶은 오직 그 목적이다. 방송이 나가고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 안양 초등생 납치 살해 사건의 진범입니다. 채널 A